7번째, 테레밋 용접입니다. 테레밋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3에서 4대 1의 중량비로 혼합한 테레밋재를 사용해서 이 점화 촉진제를 넣어서 연소시키게 되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2800도 이상의 고온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용융 금속을 금속 접합부에 유입을 시켜서 금속을 접합하는 방법이 테레밋 용접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사용한 용접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밋제에 대한 정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테레밋 용접의 특징은 우선 용접 작업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기구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하고 장소의 이동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이 짧고 용접 후 변형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용접 후 변형은 커지게 됩니다. 전기가 필요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테레밋 용접의 특징 알아봤고요. 8번째는 전자빔 용접입니다. 실 -4승 밀리미터 수은주 이상의 높은 진공실 속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고전압으로 가속시키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로 용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빔 용접은 이 압력이 높은 진공실에서 실행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고진동 농도로 전체 에너지 입력이 비교적 낮습니다. 용가제 없이 박판의 용접이 가능하고요. 용접 변형이 적어서 정밀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층 용접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에 비해서 배기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피용접물의 크기도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공에서 용접할 경우 진공시설 안에 그 피용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을 받겠죠. 그리고 진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기의 값이 고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X선이 많이 누출되므로 X선 방호 장비도 착용을 해야 되고요. 진공 상태에서 용접을 하기 위한 지연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용접 준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특징들이 있죠. 전자빔 용접은 이 진공 상태에서 용접이 이루어진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레이저 용접입니다. 이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는 뜻이 이 레이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고도의 에너지가 집적된 직진성이 양호한 빛이라고 레이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레이저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광학 렌즈를 이용해서 빛이 원하는 지점에 쏘게 되면 순간적인 에너지가 상승해서 모재가 용융되게 되는 방식을 응용한 용접입니다. 레이저를 쏴서 이루어지는 용접 방식이기 때문에 그 비접촉 용접 방식으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점, 모재의 열 변형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종류의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세하게 레이저로 정밀한 용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특징들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저항 용접입니다. 이 저항 용접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저항 용접을 분류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전기 저항 용접의 3요소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하고자 하는 재료를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끼워 놓고 가압 상태에서 전류를 통하게 되면 접촉면의 전기 저항열에 의해서 발生하는 이 저항열을 이용합니다. 이 저항열을 이용해서 접합부를 가열한 후에 압력을 줘서 융합한 용접이 저항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용접은 용접의 분류 중에 융접과 압접, 그리고 납땜 중에 이 압접에 속하는 대표적인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보시겠습니다.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고 용접부에 집중열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 속도가 빠르고 집중열을 가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용접 시간이 줄어들고 용접 변형이 그리고 잔류 응력이 적어지게 됩니다. 용접 속도가 좀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잔류 응력이 많아지고 용접 변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변질 부분도 적습니다. 그리고 용접봉, 용재들이 불필요하다는 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우선 대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비가 우선 복잡하고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급냉 경화로 후열 처리가 필요하고요. 인성을 높여주기 위한 후열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금속 간의 접합이 곤란하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적당한 비파괴 검사가 어렵다는 점, 이런 단점들이 이 저항 용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항 용접을 이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겹치기 용접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점용접, 심용접,
그리고 프로젝션, 즉 돌기 용접.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맞대기 용접으로 업셋, 플래시, 버트심, 포일심, 퍼커션 용접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겹치기 용접 세 가지만, 점 용접, 심 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외워두시면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 잘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겹치기 용접, 점 용접에 대한 세부 종류도 쭉 나와 있고요. 가끔은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용접에 대한 그 방법들도 쭉 있고요. 자, 심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 용접을 반복하는 방법이 심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또는 양쪽의 돌기, 프로젝션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용접자를 집중해서 앞접하는 방법이 프로젝션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 용접은 한 점을 연속으로 하는 것이 심용접, 그리고 한쪽이나 양쪽 돌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용접자를 집중시켜서 앞접하는 방법이 프로젝션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점, 심, 프로젝션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접들은 맞대기 용접에 속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 그리고 퍼커션 용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심 용접, 포일심 용접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용접입니다. 기타 용접으로는 스터드 용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터드 용접은 이것도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스터드 선단에 페룰이라고 불리는 보조링을 끼우고 스터드를 모재에서 약간 떼어놓아서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적당히 용융됐을 때 스터드를 용융지에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스터드 건이 이렇게 있고요. 모재가 있습니다. 약간 떼어놔서 아크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 발생된 아크로 압력을 가해줘서 접합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드 용접은 키워드가 이 페룰입니다. 페룰이라고 하는 보조링을 끼워서 용접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철 외에도 동, 항동,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좀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용접 응력이 매우 작아서 모재에 대한 악영향이 작다는 점 중요한 내용이고요. 용접 후에 냉각 속도가 비교적 빨라서 이렇게 냉각 속도 빠른 경우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예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교량 건축 보일러관에 널리 사용되는 용접이 스터디 용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용접입니다. 우선 초음파 용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이것이 융접이냐, 앞접이냐, 어떤 것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 초음파 용접은 앞접에 속합니다. 용접물을 걸쳐서 용접 팁과 하부의 엠빌 사이에 끼워 놓고 압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초음파로 미세하게 주파수를 줘서 그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접합하는 방식이 초음파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주어지는 압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표면 처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아변 상태 그대로 용접이 가능하다는 점. 다른 종류의 금속에 용접이 가능하고요. 판 두께에 따라서 용접 강도가 현저히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 용접도 있고요. 두 개 모재에 압력을 가해서 접촉시킨 다음에 압력을 주면서 접합시키는 방법, 마찰 용접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읽어보시고요. 냉간 압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냉간 압접도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납땜입니다. 납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 또는 이종의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라고 할 때 접합할 모재는 용융시키지 않습니다. 모재보다 용융점이 낮은 금속, 그들의 약금의 용가제를 사용해서 두 모재 간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을 접합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재를 용융시키는 게 융접이죠. 그리고 모재를 살짝 용융시킨 다음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앞접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모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용가제 이런 것들을 녹여서 채워나가는 방법, 이것이 납땜이 되겠습니다. 연납땜과 경납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준이 450도입니다. 450도 이하 용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연납땜이고요. 450도 이상의 용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경납땜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납땜이 연납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 부품, 납땜 시 사용하는 납땜이 연납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이나 파이프 이런 납땜에 사용하는 것이 경납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모재에 산화피막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동성이 좋아야 하고요. 청정한 금속면에 산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댐납의 표면 장력을 맞춰서 모재와의 친화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 중요하고요. 유압 온도 범위와 납땜 온도가 일치해야겠습니다. 전기저항 납땜에 사용하는 것은 전도체야지 전기가 흐르겠죠. 그리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합니다. 용재를 선택할 때는 연납용이냐 경납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염화 아유라든지 염산, 염화 암모늄, 인산 등은 연납용 용제로, 그리고 붕산, 붕산염, 불화물, 염화물, 알칼리 등은 경납용 용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연납용 용제와 용도에 대해서 쭉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혼합하여, 자,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 3에서 4 대 산화철 분말 1을 혼합한 것이 테르밋제죠. 이렇게 테르밋제를 이용한 용접, 테르밋 용접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음 형상에 따라서 저항 용접을 분류할 때 맞대기 용접에 속하는 것. 저항 용접을 분류할 때는 크게 겹치기와, 자, 맞대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겹치기 용접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주면 나머지는 맞대기 용접에 속하므로 세 개만 외워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점용접과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기 용접에 속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제외한 용접이 맞대기 용접에 속하겠네요. 그것을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폿 용접이 즉 점 용접이므로 점, 심, 프로젝션 용접을 제외한 업셋 용접,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트나 환봉 등을 강판이나 현강에 직접 용접하는 방법으로 볼트나 환봉을 홀더에 끼우고 모재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법. 여기서는 페루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모재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킨다, 이 문구를 보고 우리가 스터드 용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납댐 시 경납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우선 접합이 튼튼하고 모재와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요. 금은 공예품들의 댐납에는 색조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 높고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 낮아야 더 빨리 녹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납댐 뿐만 아니라 납댐 시에 용가지가 갖춰야 할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모재보다 용융 온도가 높게 되면 모재보다 늦게 녹음으로 모재보다 용융 온도가 낮아서 더 빨리 녹아야 하는 것이 납댐의 구비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모재보다 높다라는 것이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